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도시계획학 박사와 함께하는 상가중개실무. 지난 시간에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영업증 유무에 따른 업종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업종은 크게 이제 관리업종과 자유업종으로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비자유업종과 자유업종, 인허가업종과 자유업종 이렇게 나누는데요. 저는 이제 관리대상업종이라서 관리업종이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업종과 관리업종의 구분 실익은요, 건축물의 용도와 맞게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관리업종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실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업종 그거하고 무관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그죠?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가서 하게 되는데, 자유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서 세무서로 보고만 들고 가서 사업자 등록증 내주세요 하면 내줍니다. 그냥 바로 발급을 해줘요. 근데 관리업종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가서는 안 되죠. 예. 여기는 뭐 허가업종 같은 경우에는 허가증, 등록업종 같은 경우에는 등록증, 신고업종 같은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업종은 관공서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업종이에요. 보시면은 자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법이 없어요. 개별법이 없고 그냥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가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주는데, 주로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그러니까 완제품을 그냥 그대로 받아와서 소비자한테 판매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조나 수리, 그 다음에 변형 이런 것들이 없죠, 그죠? 그들 판매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특별히 관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의류, 그대로 판매하는 거죠, 그죠? 화장품도 그대로 포장된 대로 판매하는 것이고,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슈퍼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점 자체는 자유업이에요. 근거 법령이 없는데, 문제는 편의점은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그 완제품만 판매한다고 했을 때, 망한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편의점 매출의 거의 30에서 50%가 담배권입니다. 그래서 담배권을 획득하지 못한 가운데서 편의점은 오픈했다가는 망하기 십상이죠. 거의 망한다고 보셔야 돼요. 매출 비중이 담배권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럼 담배권을 어떻게 획득하냐? 이제 시군구청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되죠.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에 의거해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게 되고요. 이 지정을 받아야지만 담배를 판매할 수가 있죠. 그리고 주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주류 판매업 면허를 또 득해야 됩니다. 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뭐 커피 머신기를 통해 가지고 커피도 내려 마실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휴게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요새는 또 의약품도 판매하잖아요. 의약품은 또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 자체는 고유의 용도는 자유업이지만 부가적으로 담배, 주류, 의약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또 개별 법령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자유업으로 분류하기는 쉽지가 않죠. 문구점, 휴대폰점, 가구점, 펜시점, 서점, 꽃집, 컴퓨터 수리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업으로 분류가 되죠. 근데요, 현재는 자유업종이라 하더라도 향후에 규제 법률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인용품점 같은 경우에는 규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영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못 모르고 성인용품점이 자유업종인 줄 알고 중개를 했다가 나중에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특히 이제 이거는 민원이 문제죠. 주변에 부모들이 왜 아파트 근처에서 성인용품점을 하냐,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면은 관공서에서는 그 민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령을 대보는 거죠. 그 키스 방법 같은 것도 근거 법령은 없어요. 없지만 교육환경법에 의해서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관리업종 중에는 이제 그 강도에 따라 가지고 제일 강한 게 허가업종, 그 다음에 등록업종, 그 다음 신고업종이 되겠죠. 허가업종은 주로 이제 사행성, 그 다음에 향납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허가업종이 되겠죠. 예를 들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신용정보,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신용정보를 획득하는 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여러 직업 속에서라든지 의약품 도매상,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강력한 관리를 위해서 허가업종으로 분류가 되고요. 등록업종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등록업종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격증도 다는 아닌데요. 뭐 미용사 자격증 같은 거는 이제 미용실은 신고업종이니까 신고업종인데, 이제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자격증들이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도 우리 대국민 서비스 측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대고객의 재산을 아주 뭐 크게 해야 하는, 저작권을 크게 해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독서실, 노래 연습장도 등록업종입니다. 술은 못 팔지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PC방, 약국도 약사, 국가 자격증이죠, 그죠? 학원은 이제 우리 학생들 미래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도 등록업종으로 보고, 안경점도 안경사가 있죠. 여행사 등 이런 것들은 등록업종이다. 신고업종은 주로 이제 음식점들이 다 신고업종이에요. 먹고 마시고 하는 거.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이 차이는 아시죠?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안 되고, 일반 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가능한 업종이죠. 휴게음식점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김밥 천국 같은 거, 뭐 구체적 상호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고, 김밥 전문점들. 일반 음식점은 통상적으로 이제 고기 팔고 회 팔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게 일반 음식점이 될 것이고요. 제과점,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체육도장, 고시원, 동물병원, 목욕탕, 미용원, 건강원 등이 신고업종으로 분류가 된다. 관리업종은 이제 그 관리의 강도에 따라서 허가, 등록, 신고업종으로 나뉘죠. 그렇다면은 이 관리업종과 자유업종의 구별 실익은 무엇이냐? 관리업종은 무조건 건축물 용도와 실제 업종이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은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이 발급이 안 되겠죠, 그죠? 자유업종은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업종은 이제 뭐 중요한데 크게 부담을 안 느끼셔도 돼요. 용도도 변경할 필요도 없고 용도와 상관없이 영업하더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도 가능합니다. 자유업종은 관공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에도 가능한데, 이제 관리업종 같은 경우는 위반 건축물이면은 신고증, 등록증, 허가증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위반 건축물에는 등록을 안 해줘요. 이제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요, 건축물 대장 뭐 이렇게 떼보면 갑구라고 했을 때 뭐 건축물 대장 이렇게 적혀 있고, 요 옆에 다시요.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떼면은 갑구 건축물 제목이 있고, 옆에 위반 건축물이면은 노란 딱지로 위반 건축물 딱 이렇게 기재가 돼서 눈에 잘 보여요, 우측 상단에. 그래서 위반 건축물 표시가 되고, 을구에는 이제
19에는 위반 건축물 내용이 이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관리업종은 중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업증이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잘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영업증 유무에 따른 업종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업증 유무에 따라서 관리업종이냐 자유업종이냐로 분류가 되고, 관리업종은 다시 허가업종, 등록업종, 신고업종으로 분류가 된다. 구별의 실익은 관리업종은 건축물 용도에 맞게 실제 사용해야 되고, 자유업종은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어떤 업체든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